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지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강의 제목은요. 짠! 독서 잘하는 법.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차피 우리 친구들 그냥 독서 잘하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수능 국어. 도대체 이 수능 국어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능 국어가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꽤 많은 시도들을 좀 해왔습니다. 지금 제일 대표적인 거는 선택 과목이 생겼죠. 화작과 그리고 언매. 그 과정에서 뭐 매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기기도 했고, 또 생각해보면 옛날 17, 18, 19 기출들을 좀 봐보세요. 여러분 아주 행복한 거예요.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지금 가나 지문, 복합 지문 합쳐놓은 걸 하나의 지문으로 때려 박을 만큼 엄청 길었어요. 길이를 좀 늘리고 줄이기도 했죠. 그런 다음에 뭐 문학이랑 독서 복합 지문도 있었고, 또 옛날에는 되게 신기한 게 국어에 듣기 평가도 있었어요. 이게 뭔가를 계속 합니다. 근데 절대 안 바꾸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절대 안 바뀔 게 하나 있어요. 뭘까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수학의 유일한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객관식이라는 문제는 우리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OX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서 OX만 잘하면 돼요. 맞죠? 자, 두 번째, 다른 과목들이랑 이 국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담긴 게 좀 있어야 되죠. 공식을 막 외우고 적용해서 풀어야 돼요. 영어도 많이 담아야 돼요. 단어 엄청 많이 외워야 되죠. 구문도 외워야 되고. 탐구야 뭐 당연히 외워야 되는 과목이고. 그런데 우리 국어만 좀 다릅니다. 자, 문법을 예외로 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거 비문학이니까 비문학은 뭐만 하면 돼요? 국어는?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비문학 잘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찾아서 OX 하면 된다. 가서 OX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비문학 틀릴 일 없겠죠. 이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려울까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데 또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데다가 또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내가 이걸 계속 공부해도 뭐가 새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다행인 사실을 알려주자면 이 찾는 부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은 바뀌지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찾아서 OX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는 오늘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총 8가지의 공식을 가져왔어요. 이 비문학에서 평가원이 문제 내는 부분 그리고 문제 내는 방법 정해져 있다고요. 이 8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 보고 하나씩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8개 보기 전에 이 찾아서 OX 하는 거 추상적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를 때 우리 약속을 좀 하나 해보고 볼게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나에 대한 문제를 낼 거예요. 자, 내 이름은 신지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6월 모의고사 때 4등급이었어요. 그렇지만 구모 때 바로 100점. 아주 단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경영학과로 입학을 해서 국어국문학과로 졸업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1번 한번 내볼게요. 1번, 신지원은 전과를 했다. OX 한번 해볼까요? O, X. 그쵸? 5죠. 왜? 여기 있으니까 경영학과에서 국어국문학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럼 전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자꾸 독서를 어떻게 푸냐면 전과 이렇게 풀어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OX 한다라는 거에 우리의 약속은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내용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에서 물어보는 이 선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걸 지문에서 찾아주자. 이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한번 내볼게요. 자, 2번. 신지원은 163cm다. OX. 자, 이거 읽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문제 내고 싶어서 얘 이렇게 써놨어. 그럼 나 뭐 한 거지? 뻘짓한 거죠. 그러면 평가원에서 특히 수능에서 뻘짓을 이런 걸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약속 하나 좀 합시다. 앞으로 이거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문에 없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선지에서 말하는 거 찾아줍시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어디에 나와
나와 있는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식 비수식입니다. 기문학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넣어놨겠죠. 어떻게 하느냐? 2인 A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친절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지원은 163cm다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좋을지만 어떻게 하냐면 163cm인 신지원은 이렇게 물어보고 문제는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처음 나오는 단어가 나왔을 때, 키워드가 나왔을 때 얘를 앞에를 봐준다 이거 하나입니다. 자, 어디 봐준다고요? 앞에 봐준다고. 뒤에 보는 건 어차피 친구들이 잘해요. 근데 앞에를 자꾸 안 보거든. 그래서 이 꾸며주는 걸 좀 체크를 잘 해줍시다. 그래서 체크도 그냥 선생님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놓고 선지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정해져 있거든요. 첫 번째, 그냥 풀어버려요. A는 B다. 그래서 이 B 내용을 조금 손을 봐두면 틀린 선지가 될 거고 똑같은 말을 하면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버릴 거고. 자, 두 번째, 결국에 같은 말이긴 한데 A는 B야. 그러니까 둘이 뭐야?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자꾸 바꿔놓습니다. 이 순서를 자꾸 바꿔놔요.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B인 A는 어쩌고저쩌고다. 자,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내겠지? 하지만 페이크죠. 어떻게 내느냐? B는 어쩌고저쩌고다. 이렇게 이 둘이 아예 같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문제를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것만 좀 잘해주면 돼요. 뭐만 봐준다? 키워드가 나오면 그 앞에를 봐준다. 아직 뭔 소린지 잘 납득이 안 가죠. 우리 문제 하나 좀 보고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이 문제 읽어보고 2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었죠?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이거 보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거 이해된 사람. 그래서 퍼셉트론 이거 인공신경망 뭔 소린지 이해된 사람. 별로 없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됐을 때 우리 문제 어떻게 푸느냐. 이거 국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찾아서 풀죠. 그래서 우리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 봐주는 거 이것만 좀 잘해볼게요. 자, 그러면 A 인공신경만에서는 어디 본다고요? 앞에 좀 봐줄게요. 아, 이게 뭐야? 신경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자, A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대요. 자, 퍼셉트론은 얘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디 봐준다? 앞에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게 퍼셉트론이래요. 자, 이거를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똑같이 어디만 봐준다고요? 앞에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 우리 앞에 또 봐줄까요? 뭐? 입력 단자에 할당된 게 가중치래요. 입력값의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해서 가중값을 구하고 고정된 임계치. 자, 얘도 앞에 뭐 나왔네요. 그러면 똑같이 체크 좀 잘해줍시다.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대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봐볼게요. 다른 선지들 물론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우리 오늘 첫 시간이고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이것만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자면 3번 한번 봐볼까요? 자, D가 변하면 2도 따라서 변한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거 막 아주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오늘 하기로 한 것만 한번 봐볼까요? 2가 변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똑같이 앞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풀 수 있죠. 뭐라고요? 임계치는 고정됐다.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D가 변하면 2도 따라서 변한다. 맞나요? 아니죠. 왜? 얘는 고정됐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국어 문제 좀 풀자고요. 이해해서 이해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푸는 거 말고 찾아서 OX 하는 거.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것들도 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2025년 6월 모의고사였어요. 자, 모든 주주가 경영진 1호와 상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부른대요. 자, 지금 새로운 키워드 나왔죠. 공동체적 경영. 아, 그럼 똑같이 우리 오늘 하나만 좀 해볼까? 이게 뭐죠?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뤄서 상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게 이게 공동체적 경영이래요.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또 새로운 키워드 나왔죠. 뭐 나왔죠? 과두제적 경영. 그러면 우리 또 계속 똑같은 거 해볼까? 항상 앞에 설명이 나온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식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을 때 선지 구성 어떻게 됐는지 봐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버린다 했죠? 얘를 풀어버려요. 그럼 볼까요?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볼까요? 자,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자, 디지털세는 새로운 거 나왔죠. 자,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아, 얘가 뭐야? 세금인데 어떤 세금?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래요.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디지털세는 똑같죠. 도입된 국가에서 ITC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된다. 똑같죠. 여기서 나온 거 그대로 선지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조금 옛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한 금속이 호돈수로 존재하든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든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자,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화학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 분석화학 방법 전통적인 거 처음 나왔죠. 그럼 똑같이 우리 어디 본다고? 자, 앞에 한번 봐볼게요. 이게 뭐야? 아, 화학 반응을 이용했던 거네. 전통적인 분석 화학 방법은. 근데 이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했대요. 이 방법의 효율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자, 그럼 선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했다. 자, 그럼 봐볼까요? 전통적인 분석 화학 방법에 의존 안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이 선지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로 물어본다고요.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O일까요? X일까요? 그쵸? 틀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앞에 나오는 이 수식, 피수식 관계들을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했대. 자, 항상 베카리아, 지금 여기서 키워드 베카리아죠. 얘가 뭐를 전제했죠? 어떤 인간. 자, 그럼 우리 어디 봐야 돼요? 앞에. 어떤 인간?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을 전제했대요. 자, 그리고 중략한 다음에 또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춰서 제도가 운영된 거를 역설했대요.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봐봅시다. 앞에 것들이랑 조금 달라요. 내가 끊어볼게요.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인 존재이다. 자, 얘는 아마 잘 찾아줄 건데 친구들이 자꾸 이런 걸 왜 틀리냐면 한 문장만 보고 판단하거든. 근데 우리 아까 약속했죠. 안 나와서 틀린 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 대 텍스트로 오케이 할 때까지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표시를 해놔줘야지 우리가 또 인간 물어볼 때 다시 올 수 있겠죠. 사람 물어봤다고 사람 찾고 있진 않겠죠. 인간 잘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인간 앞에 봐줍시다.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래서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 자,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계속 앞에 보는 연습을 좀 해줄 거예요. 이게 1번. 우리 오늘 이것만 좀 잘해봅시다. 지금 시간은 이것만 좀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발 자기 맘대로 밑줄 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피수식, 수식, 피수식 찾아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 이거 연습해줘서 내가 물어볼 때 바로 앞에 가서 선지 OX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다시 풀어주세요.